여러분, 2021년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기업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입니다. 당시 카카오 주가는 17만 3천 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한국의 구글이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5만 원대. 단 5년 만에 약 70%가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대표 플랫폼 기업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카카오 주가가 무너진 이유를 경제 구조와 사건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1년 카카오의 전성기. 2021년은 카카오의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 모빌리티 수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카카오는 플랫폼 제국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 시가총액은 70조 원까지 올라갑니다. PER도 100배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IT 성장주처럼 거래됐습니다. 첫 번째 사건, 플랫폼 규제. 하지만 2021년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플랫폼 규제 논란입니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에서 카카오의 사업 확장을 두고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 카카오는 대리운전, 꽃배달, 미용실 예약, 택시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때 플랫폼 득점 논란이 커지면서 규제 압박이 시작됩니다. 투자자들은 카카오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 사건. 2021년 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직후 대량 주식 매도를 합니다. 이 사건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줍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진이 회사를 믿지 않는 것 아닌가? 이 사건 이후 카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세 번째 사건, 데이터 센터 화재. 2022년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카카오톡 장애 사태입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서비스가 대규모로 멈춰버립니다. 그 결과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 택시 모든 서비스가 수시간 동안 멈췄습니다. 이 사건은 카카오 플랫폼의 리스크 관리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원인, 금리 상승. 2022년 이후 세계 경제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바로 금리 상승.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기업이 바로 상장주입니다. 왜냐하면 상장주는 미래 기대가 반영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당시 카카오의 PER은 100배 수준. 금리 상승과 함께 이런 고평가 주식들은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 문어발 확장 전략. 카카오는 수많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엔터,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피코마. 투자자들은 점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수익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이 점이 카카오에 대한 투자 매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망한 기업인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망한 기업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카오는 여전히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강력한 플랫폼,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당시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카카오 사례는 투자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플랫폼 기업도 규제를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성장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하다. 세 번째, 사업 확장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전략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카카오는 한국 대표 플랫폼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은 카카오가 한국의 빅테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사건, 금리 상승, 전략 문제들이 겹치면서 주가는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그 사이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카카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카오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지지부진 주가가 이어질까요? 여러분, 2016년 한국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인기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SPC 삼립입니다. 당시 주가가 얼마였냐? 무려 26만원. 그런데 지금 주가는 5만원에서 6만원대입니다. 대략 80% 하락. 10년 동안 거의 무너진 주식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기대를 받았나? 당시 시장의 기대는 단순했습니다. SPC는 한국 최고의 베이커리 기업이다. 파리바게트, 던킨, 베스킨라빈스, 한국 프랜차이즈 식품 기업 중 가장 강력한 브랜드였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붙습니다. HMR 성장 기대. 2015년 이후 편의점, 간편식, 베이커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SPC 삼립이 한국 식품 플랫폼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주가 폭등. 이 기대가 반영되면서 SPC 삼립 주가는 2014년 약 5만원에서 2016년 26만원 5배 상승합니다. 당시 PER은 40배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식품 회사인데
IT 성장주처럼 거래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인, 과도한 밸류에이션. SPC 삼립은 안정적인 기업, 브랜드 강함. 하지만 초고성장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식품 산업은 마진 낮음, 성장 속도 제한, 원재료 가격 영향,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식품 플랫폼 기업이라는 기대를 주가에 과하게 반영했습니다. 즉, 성장이 아니라 기대가 올린 주가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 성장 정체. 실제 성적을 보면 매출은 증가했지만 폭발적 성장은 아니었습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긴 했지만 주가를 정당화할 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식품기업의 현실은 이것입니다. 성장은 느리고 경쟁은 많습니다. 베이커리 시장도 편의점 빵, 프랜차이즈, PB 상품, 경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세 번째 원인, ESG 리스크. SPC 그룹은 여러 노동 관련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히 노동 환경 문제, 산업재해 사건. 이 이슈는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요즘 시장에서 ESG 리스크는 단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투자 리스크로 인식됩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민감하게 봅니다. 네 번째 원인, 소비재의 구조적 한계. 또 하나의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한국 소비재 기업은 성장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인구는 줄고 있고 식품 소비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글로벌 식품 기업은 해외 확장, 프리미엄 제품, 브랜드 확장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SPC는 해외 확장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 시장 스타일 변화. 2016년 이후 한국 주식시장은 크게 바뀝니다. 투자 자금이 반도체, IT, 플랫폼으로 이동합니다. 즉, 식품 같은 전통 소비재 기업은 시장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주식은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스타일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현재 SPC 삼립은 망한 기업은 아닙니다. 여전히 안정적인 매출, 강한 브랜드, 식품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가 예전과 다를 뿐입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교훈. SPC 삼립 사례는 투자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좋은 기업은 좋은 주식이 아니다. 가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대가 과하면 주가는 오래 하락한다. 세 번째, 산업의 성장 속도를 봐야 한다. 식품 산업은 기술 산업처럼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2016년 SPC 삼립은 한국 식품 플랫폼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통 식품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10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그 사이에서 선택을. 여러분, 2016년 한국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인기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샘입니다. 당시 주가가 얼마였냐면 24만원. 그런데 지금 주가는 4만원대입니다. 10년 동안 약 80% 하락. 도대체 한국 가구 1등 기업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한샘 주가가 10년 동안 무너진 이유를 경제 구조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6년 왜 그렇게 기대를 받았나? 2016년 당시 한샘은 굉장히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호황. 2014년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사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테리어.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리모델링 시장이 폭발한다. 그리고 그 중심 기업이 바로 한샘이었습니다. 당시 한샘은 부엌 가구,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판 홈디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2014년 약 6만원에서 2016년 24만원까지 무려 4배 상승합니다. 그 당시 PER은 40배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가구 회사인데 IT 성장주처럼 거래됐습니다. 첫 번째 원인, 부동산 사이클. 한샘 사업의 핵심은 주택 경기입니다. 집이 많이 거래되면 인테리어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됩니다. 대출 규제, 세금 강화, 거래 감소.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인테리어 시장도 둔화됩니다. 한샘 성장 스토리에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두 번째 원인, 온라인 가구 시장 등장. 2010년대 후반부터 가구 시장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온라인 가구 플랫폼, 대표적으로 오늘의 집, 이케아, 온라인 가구 브랜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에서 디자인, 가격, 배송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샘에게 굉장히 큰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 원인, 소비 패턴 변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 소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오래 산다. 그래서 가구를 오래 씁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세,
월세, 1인 가구 증가하면서 고가 가구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즉, 가구 산업 자체의 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네 번째 원인, 사모펀드 인수. 2021년 한샘은 사모펀드 컨소시엄에 인수됩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구조 개선 기대도 있었지만 동시에 단기 수익 중심 경영 우려도 나왔습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을 장기적으로 키우기보다는 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이 투자자들에게 불안 요소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 금리 상승. 2022년 이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산업이 부동산 인테리어입니다. 주택 거래가 줄고 리모델링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샘 실적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샘은 망한 회사가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 가구 시장 1위, 강한 브랜드,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투자 교훈. 한샘 사례는 투자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좋은 기업도 비싸면 위험하다. 두 번째, 산업 구조를 봐야 한다. 가구 산업은 기술 산업처럼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과 연결된 기업은 사이클 영향을 받는다. 2016년 한샘은 한국 인테리어 시장의 미래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이클, 소유 패턴 변화, 온라인 경쟁이 겹치면서 주가는 긴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그 사이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